PIA 민간조사 개론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탐정 최고의 과정과 탐정 자격 특별 과정 이 두 개 과정을 운영해 오면서 주임 교수를 맡은 요순모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차례는 1장에서 민간조사사 즉 탐정의 의의를 알아봅니다. 2장, 3장, 4장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민간조사사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조사 제도 도입,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있고 또 한동안 국회에서 제법 떠들썩하게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겁니다. 19대까지도 이 뜨거운 감자처럼 민간조사 제도에 대한 발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 법률 시장의 개방과 형사사법의 민영화 추세에 맞물려서 해당 분야의 국가 자격제도 신설 움직임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자격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핵심이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정착되어 있는 민간조사제도, 즉 탐정제도 도입입니다. 민간조사제도의 개관을 알아보면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대체하고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기능을 보완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범죄의 특수성, 전문화는 물론 수사 인력의 한계 등으로 경찰의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범죄나 위법 행위에 대한 해결은 공권력의 주체인 정부만이 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민간 부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계속 요청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그 한 예가 바로 민간조사 제도인 것입니다. 탐정 용어의 해설에 들어서 먼저 PIA, 우리는 CIA, KGB, FBI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좀 익어 있는 말인데, PIA는 우리 민간조사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영문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그래서 민간조사사, 또 민간조사원, 비밀조사 관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펼쳐보면 이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영어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봤고요. 또 탐정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의뢰인으로부터서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임받은 업무의 조사 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설을 탐정하게 되면 물론 탐정은 개괄적이고 좀 포괄적이고, 사설을 탐정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좀 민간인 주도적으로 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단순히 개인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호주나 뉴질랜드 일부 주에서 FO라고 하는 현장 운영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설 탐정을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FBI, 미국의 연방수사국, CIA, 미국 중앙정보부, 영화를 본다든지 할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이죠. KGB, 구소련 국가정보원, 정보위원회죠. 여기에 KGB 하게 되면 좀 뭔가 영화에서 본 좀
좀 공산주의와 관련되어서 그런지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당시에 세계 최고의 비밀 경찰 및 첩보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는 제가 MVD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 있다가 다시 KGB로 바뀌었다가 1992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KGB도 해체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탐정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앞서서 개관을 해봤습니다. 대충 알아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PI는 경찰의 형사라는 용어, 즉 Police Detective라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수사활동이나 수사의 권한 및 이해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 경찰과 탐정은 그 이해관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디텍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정부와 경찰의 주요 부서에서 계급 또는 명칭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는 다르게 구분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디텍티브라는 용어를 쓰기가 어렵다. 즉 경찰의 형사처럼 형사라는 용어가 아니라 사설 탐정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쓴다는 말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PI는 제가 여기서 편의상 PIA라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조직, 자기 민간 조사사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해가지고 거리의 시민이 가지는 체포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존엄과 권한이 없습니다. 탐정의 면허에 관련된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면허를 주는 게 아닌데요. 선진국에서는 탐정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죠.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PIA 제가 그냥 PIA로 부르겠습니다. 의뢰인, 즉 고객이 요청한 정보를 확실한 방법으로 수집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고용되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탐정은 정보 수집 업무에 관해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즉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공인 탐정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 탐정은 더더욱이 합법적으로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이 뜻이 됩니다. 탐정은 일반 시민들처럼 동일한 법으로 규제되는 것을 가슴에 명심해야 된다. 탐정 신분증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공무원 경찰들처럼 직접 수사에 뛰어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처럼 바로 동일한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 규제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국회 입법 발의 내용상 공인탐정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19대까지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의회에서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발의만 되고 나중에 그 기간 안에 정리가 안 돼서 폐기되고 말았지만 한번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하는 범죄 조사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 또 개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등을 하는 것이다. 화재 사고, 손실 등의 원인과 책임 조사. 이 화재 사고도 있지만 앞으로 교통 사고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잘못을 가려내는 것도 좋은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사람의 사망, 상해 및 물건의 손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 조사하는 것.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자, 이런 공인탐정의 정의. 아직 우리는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민간 조사, 민간 탐정의 활동이 앞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나름대로는 그런 활동을 법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공인 탐정과 사설 탐정은 조금 구분이 될 것이다. 자, 민간 조사사 역할과 업무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자, 우선 동그라미 안에 있는 미국과 영국 등 이런 나라에서 민간조사 제도가 활성화된 국가에서 전문 직업으로 존경받으며 전문화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탐정에 대한 사회적 신분, 즉 로망이라고 할 정도로 수익성이라든지 존경받는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자, 민간조사 역할을 한번 보면은 의뢰인으로부터 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앞서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좀 강조하는 겁니다.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법하지 않아야 된다. 위임받은 업무의 조사 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주 깔끔하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자, 역할이 이렇답니다. 자, 탐정의 영역별 구분. 탐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봐볼까요? 자, 먼저 법률 탐정.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이 뒷부분에 가서 되게 됩니다. 증거 자료라든지 또는 변호사 수임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법률적인 그런 탐정이 있고 또 기업 탐정, 산업재민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 기업 탐정, 그리고 재정 탐정, 이건 이제 뭐 기업 회계 등등에 나타나는 것이죠. 측근 채무 관계도 관련될 것이고, 보험 탐정, 오늘날 이 보험 탐정은 보험회사에서나 또는 뭐 여러 그 사회에서 많이 필요를 하고 있죠. 보험 사고에 대한 탐정들도 혹시 보험 사고를 의도적으로 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조사합니다. 자, 경비 탐정. 원래 경비 탐정은 경비하고 탐정 업무가 유사하고 또 관할하는 분야가 같이 된 적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비와 탐정, 경비 탐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업무에 대한 탐정이 있다. 이렇게 6가지 부류로 했을 때 탐정은 참으로 할 일이 많구나 하는 영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탐정 역할과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 뭐 미국의 예를 든다면 각 주마다 또 탐정의 역할이나 또는 하는 규정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일본이 또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신고제가 된다고 하면 다양한 업무가 주어지겠죠. 자, 탐정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사적 영역의 업무나 공공기관의 의뢰나 요청으로 공공영역을 대신하거나 공공범죄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지금 앞으로 공공영역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아래 이 박스에다 거버넌스라고 했는데 행정용어입니다. 거버넌스, 사회 내에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이다. 그래서 변호사 또는 경찰, 검찰 등등에서 탐정들에게 좋은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탐정에 의한 공공민간 영역의 조사의 결과는 재판 시 원고나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지만 공공영역을 대신해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지시받은 때나 정부에 의해 고용된 때, 이게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이런 행정적인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 형사사건, 행정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앞으로 탐정에 기대가 되죠? 자,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고인이 보증보험 상태에서 도주하면은 보증보험회사는 보석금을 낸 뒤에 사설 탐정을 고용해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사설 탐정이 할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워싱턴 DC에 등록된 300여 명의 공인 탐정들은
대선 후보의 각종 기록을 찾아내거나 후보들을 감시하거나 선거 자금의 흐름을 운동원의 첩자 등을 가려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 탐정. 여러분 감점 잡히죠? 탐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탐정 활동이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금세 어디서 그런 자료들이 나왔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로펌을 고용하고, 로펌은 사설 탐정 고용하는 식이다. 즉 변호사, 법률 집단, 여기에서 바로 사설 탐정 고용하는 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업무상으로 볼 때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사고, 항공기나 차량, 산업, 건설, 개인 등등의 사고, 그리고 조정, 채무 청구 및 그런 경우, 독점 금지 활동, 재산의 소재 파악, 추적, 추석이 되어 있는 추적인데 계약 위반, 사실과 가능한 손해의 결정, 그리고 경쟁적인 정보 보수, 정보 수집, 컨설팅, 유용, 즉 타인의 재산을 대해서 그걸 유용한다 할 때 그 통제하는 것, 저작권 위반, 상표 위반 이런 게 많죠. 사이버 범죄, 요즘 아주 사이버 범죄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현대 감각적으로 볼 때 일거리가 많죠. 그리고 전자대응체, 직원의 경력조사, 사업, 산업 스파이, 화재 사건. 앞서서 직원의 경력조사 이런 것은 직원 채용할 때 주로 경력조사인데 이력서를 쓴 것을 그대로 믿고 사람을 뽑기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면접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긴 한데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대자의 신원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게 일반 민간조사 탐정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고요. 자, 화재사건, 사기, 명령, 보험 청구 및 소송 청구, 실종자 소재 파악, 실종자 소재 파악이 탐정들이 제일 법을 어기지 않고 하기 좋은 게 실종자 소재 파악이죠. 그리고 회원조사, 회원업조사, 인수 및 합병, 과실, 개인적인 손해, 특허 침해,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제품 부담, 그리고 재산 및 순수 가액 청구, 공공 기록 조사, 인구 통계라든지 재산, 신용, 범죄, 채무 교육 이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용조사, 채용조사 아까 직업에 있어서 취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의 경력조사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와 유사한 얘기가 되겠죠. 성희롱 사건, 감시, 재판 준비, 비밀 활동, 근로자 배상, 근무 및 근무지 위반 등 이렇게 많은 영역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설 탐정은 참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직업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민간 경비 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 조사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기업 및 조직체들은 직접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조사관을 고용하거나 일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통한 민간 조사관, 즉 탐정을 고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공공과 관련된 민간 조사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영역별 조사 업무를 이렇게 보면요, 검사와 집행기관에서는 주로 범죄 수사가 되는데 여기에도 관련될 수가 있고, 변호사와 소송과 판결 준비 시 사건 조사, 증인 확보라든지 행방불명 상소견, 소재 파악 및 확인, 은닉재산 파악 및 확인, 필요 서류. 사실 변호사를 비롯한 사무장 그리고 직원들이 이걸 다 해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변리사, 특허 변호사, 특허권 침해라든지 특허 채택, 사용 포기에 관한 사실 확정 이런 것들을 찾아드립니다. 또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조사, 불공정성 경쟁 조사, 저작권 침해 조사. 한동안 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논문 표절에 관계되는 것도 아주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많은 가요 요즘 비치고 있는 노래 이런 데서도 상당한 그 일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은행 법제조사 주요 직위에 승진 예정인 후보자들 직원에 대한 조사, 고가 기증품 운송 시 보호, 부정행위, 직원들에 대한 기타 사항 감시, 보고된 재산의 사실 확인 및 검증, 사업 경영책, 신용 대출 조사 이런 등등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역할이 많다라는 이야기고, 특히 여기에서 뭐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이런 말이 나오니까 신용조사, 개인 신용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조심히 해야 된다는 걸 미리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보험회사 관련되는 거하고 운송기관, 그리고 자동차 화물 절도나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업장 가게 매장 감시, 절도 유사일, 신용위반, 사기 사건 조사. 그 다음에 공장의 이 제조물이나 생산물 책임 소재 사건, 불공정 경쟁, 또는 뭐 거래상 비밀 누설 등등 이런 게 있고, 호텔에도 절도 기타 유사 사건, 정직성, 효율성 낭비 및 규칙 위반에 대한 것, 각 부서의 업무 감시 등등 업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특성조사. 자,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이나 명성조사, 이거 일본에서 결혼 상대자에 대한 평판조사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땠는가, 뭐 이런 등등을 알아본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거지 주소 확인, 현재 및 과거의 고용인이나 사업관계 조사, 한때는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혼인의 상태나 습관 이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탐정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주거 형태, 수입, 재정 및 신용도, 사회 및 사업적 관계, 경찰 처분, 전가 기록, 기타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의 상세 조사 이런 것들을 특성조사로 할 수 있다. 또 감시, 행동, 포착, 태도, 근무 태도, 생활 방식 및 기타, 개인적인 상해 사건의 청구자 행동에 대한 증거 자료, 비디오, 녹화, 업무 등등. 자, 공장 및 물류 저장 감시.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로 많이 비어있는 그때 야간 시간에 재물 절취 현장과 약탈 행위, 기도 탐지를 위한 가게나 건물의 감시, 비인가자의 출입 및 부적절한 행동 확인. 대체로 이런 것들은 우리 경비라고 하는 이야기, 이 경비와 탐정이 좀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탐정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비밀조사, 부정, 낭비, 부주의, 비효율성, 고의적 태만, 안전규칙, 탐닉 또는 종합은 차별, 저하된 윤리의식, 사보타주, 이 태업이죠. 게으른 것, 기타 불법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알아본 내용이 아주 깊숙한데요. 2013년에 당시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보면은 여기 의원 발의 내용에 비친 탐정의 역할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이게 19대에 오기까지는 많이 서로가 주장이 다르고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이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일례를 많이 들어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민간조사 법률에 관한 사업에 관한 법률, 민간조사원으로 호칭한다. 민간조사원으로 하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격에 관련됐을 때 사자를 많이 붙이죠.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법무사, 행정사가 있듯이 여기서 지금은 저희들은 행정사나 법무사처럼 일반 사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공과 연결되는 일이니까 탐정사가
가장 좀 유력하지 않느냐, 좋지 않느냐, 공익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업무에는 미화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 관련된 조사. 이게 뭐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고 가장 하기가 좋은 일이다 해서 그 당시에 입법 발의할 때 이게 1번으로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도난 분실, 도피 자산 추적 및 소재 확인 관련된 조사. 또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의뢰인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합법화가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민간조사원 자격을 가진 자는 개인 또는 합동사무소나 법인 형태의 영업도 가능하다. 지금 벌써 지난 8월 5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민간조사와 관련해서 법인 내지는 개인 회사를 지금 차려서 탐정 활동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감독총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지방경찰,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 가능.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올려놓은 것인데 결국은 뭐 2013년 당시에 이게 올라간 건데 계류가 되어 있었지만 나중에는 비기가 되고 말죠. 자, 여기서 알아본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탐정으로서 민간조사사로서 할 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와 또는 화상 강의를 준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좀 서툴었지만 제 일방적인 설명이 너무 짜증날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장 민간조사사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